안녕하세요. 개기름입니다.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린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 좀 많이 게을렀었던 것 같아요. 뭐, 심적으로도 조금 흔들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바빴어요. 뭐,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동안 좀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고 뭐 되게 자료 찾아보고 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약간 그런 한 2, 3주 정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영상에 담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게 제가 저희 아이 강아지를 보낸 지 벌써 한 3달 됐더라고요. 벌써 3달 됐고, 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같이 이 방 안에 있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꼬리 흔들면서 뭐 산책 나가자고 이렇게 쪼르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너무나도 아직도 생생한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믿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저는 아직도 저희 아이 유골함을 지금 책상 바로 옆에 두고 있을 정도로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날 좋을 때, 저희 경기도 양평에 부모님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 예전에 키웠었던 먼저 떠나간 아이들도 다 거기에 묻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묻어주러 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액자도, 그때 이제 화장했던 데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유골함 옆에 같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나 보내주기로 저도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저거를 묻어주러 가는 걸 미루게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 이름이 별이거든요. 별이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아직 집에서 못 버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는 쿠션도 버렸고, 그리고 카시트나 이런 것들은 좀 팔려고 당근에 올려놓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네스랑 뭐 옷이나 이런 거는 엄청 많아요. 저희가 또 애견 의류 브랜드를 과거에 했었어가지고 옷이 막 100벌 넘을걸요, 지금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빠르게 정리를 하고 해야지 저는 완전히 놓아주고 보내주고 그게 주인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지금 이제 저희 아이를 보낸 지 세 달 차인데 바뀐 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거의 23년간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강아지가 견종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코카스파니엘 하늘이라고, 맨 처음에 첫째가 하늘이었고, 폴리 꼬맹이 말티즈였고, 그 다음에 깐돌이, 은총이, 은혜 다 코숏이었고, 길냥이 출신이었던 애들이고, 그리고 별이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럭키는 지금 부모님 집에 있고, 근데 별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내는데, 23년간 그렇게 총 8마리 정도 거쳐갔는데, 강아지를 지금 이렇게 키우지 않는 기간이 3달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처음이에요, 저도. 23년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지금 느끼는 감정이 좀 낯설더라고요. 당연히 산책 나가야 되고, 당연히 밥 챙겨줘야 되고, 당연히 물도 갈아주고, 당연히 이제 좀 케어해주고, 동물병원도 때 되면은 이제 가야 되고, 한데, 제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달 차가 됐을 때 지금 느끼는 감정,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장단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강아지를 키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또는 반대로 본에서 펫로스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조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강아지를 오랜 기간 키우다가 안 키우고서 느낀 점, 첫 번째, 그러니까 좋은 점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밥값, 이거 생각보다 무시 못 하거든요. 좀 좋은 거 챙겨준다 하시는 분들, 소형견 기준이라고 해도 2, 30만 원 들 테고, 좀 내가 이제 생식, 화식, 이렇게 좀 내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대형견 혹은 다견을 키우고 있다. 다견 가정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돈 100만 원 아마 훌쩍 넘어가실 거예요. 저는 그나마 제가 간식이랑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은 조금 아무래도 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 가잖아요. 때 되면. 병원 가는 거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병원 가면은 적게 나오면 몇만 원이지만 많이 나오면 뭐 100, 200, 300, 정말 뭐 큰 병을 앓고 있으면은 뭐 몇백, 뭐 천 단위로도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출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이랑 저녁 시간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아침이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조금 짬내가지고 지금 영상 남기고 있는데, 원래 아침에 시간이 되게 없었어요. 밥 챙겨줘야 되고, 그것도 노견이다 보니까 조금 놀아줘야 되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공 던지고 이렇게 거칠게 놀아주진 않더라도,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은 만져주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간지럽혀주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놀아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오전 시간에 없고, 오후에는 산책 나가는 시간, 산책 나갈 일이 없잖아요. 나가봤자 저 혼자 나가서 그냥 조금 동네 한 바퀴 뛰고 오는 거지. 시간이 여유로워졌다는 점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약간 두 번째 거랑 좀 이어서인데, 세 번째로는 저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활동의 폭이 좀 넓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책을 조금 읽는 시간이 좀 생겼고, SNS도 스레드 같은 거 원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좀 하면서 공감대가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이런저런 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게 자연스럽게 제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런 취미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근데 뭐 특별히 뭐 어떤 여가 활동이라는 게, 자영업자는 여가 활동이라는 거가 딱히 없어요. 뭐 가끔 1년에 몇 번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뭐 이제 약속 생기면 여행 가는 거고, 여행 가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좀 외향적이고, 좀 그랬던 사람도 좀 이렇게 내향적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건 체감하면 크게 안 되는데, 어찌됐건 뭔가 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개를 안 키웠을 때보다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는 좀 펜로스 증후군 관련된 영상도 제가 찍긴 했는데, 이 시간이랑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진 시간이랑 금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영양가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서랑 뭐 투자라든가, 뭐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주식, 부동산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부동산, 그런 식으로 투자 공부 이런 것도 좀 하게 됐고, 컨텐츠 제작,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최근에 저희가 지금 강아지 화식이 가장 지금
그 판매 비중이 제일 큰데 지금 며칠 뒤에는 이제 초복이잖아요. 그거 초복 맞이해서 보양죽이 나와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보양죽이 나와 닭이랑 오리죽 이렇게 해가지고 보양죽 이것도 사실 별이 아파 폐소전 걸려가지고 아파할 때 집에서 해주던 그 레시피거든요. 그거대로 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일에 몰두를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어 현상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멘탈을 좀 챙겨야 저 스스로 챙겨야 되고 조금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길에서 다른 강아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아니면은 뭐 이제 길냥이라든가 길에서 다른 동물, 다른 강아지를 보면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 저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저희 아이랑 그 산책을 하면서 우연히 다른 개들이나 다른 뭐 길고양이를 만나면 뭐 인사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그 견주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얘 몇 살이에요? 아, 얘 몇 살인데요? 얘는 몇 살이에요? 너무 동안이다. 너무 관리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일상 대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강아지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염없이 계속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 멍하니 보게 되면서, 맞아. 나도 강아지 키웠었는데, 약간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당연히 걔가 있었는데 걔가 없으니까 다가가서 말을 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같이 있어야지, 얘 몇 살이에요? 얘는 몇 살인데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나 걔 없지. 아, 맞다. 걔를 안 키우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되게 걔랑 놀아줄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겠다.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세 달이면 사실 얼마 안 된 거긴 해요. 저희 예전에 애들 떠나갔을 때 생각해보면 몇 년 이상 가더라고. 아직도 생각나고. 이미 뭐,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둘째 애들은 아직도 생각나고.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떠나보낸 강아지 생각은 매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그 강아지의 흔적을 없앴다 한들 그거를 떨쳐보낼 수는 없고 계속 매일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펜노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싶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막 무슨 뭐 울고, 막 보고 싶고, 뭐 편지 매일 쓰고, 막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좀 덤덤히 그냥 좀 받아들이기로 지금 마음은 고쳐 먹었고, 어, 언제 또 개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도 해봤는데 당분간은 개를 키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건지는 몰라도 개를 키우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느끼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을 좀 즐겨보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걔를 또 키울 것 같진 않고, 근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어떤 계기가 발생해가지고 걔를 데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럭키 같은 경우도 친구가 한번 야 우리 시골 집에 부모님이 이제 개를 낳았는데 네가 데려가서 한번 키워볼래? 해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이제 엄청 이뻐라고 마당 있는 집에서 키우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별이가 이제
친척 중 한 분이 이제 못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데려오게 된 거고, 그때는 이제 저희 첫째가 말년이었어요. 거의 14살인가? 15살인가? 그쯤 이제 병을 또 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23년을 그렇게 해오던 제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딱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조금 당분간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지켜보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은 아마 보호소나 유기견 보호소나 보통 제가 그렇게 저는 걔를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인연이 닿으면은 또 강아지를 데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강아지를 입양을 할 계획이 있다. 나는 처음 강아지를 키운다. 혹은, 둘째, 셋째를 좀 키울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 유기견 입양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유기견 입양을 했을 때 좋은 점과 제가 느낀 점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볼게요. 저는 키웠던 애들이 다 파양견 아니면 유기견 이런 애들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느낀 점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막 뭐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런 말 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자체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연이 닿으면 어떤 식으로든 만나면은 그게 결국 마지막 이제 보낼 때 생각을 해보면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이니까. 우리가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보냈고, 뭐 직업이 뭐고, 뭐, 뭐 친구 관계는 어땠고, 뭐 학교 다닐 때는 어땠고, 막 이런 출신이나 이런 거를 되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뭐 조건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 흘러갔던 과거를 그렇게 막 크게 막 개의치는 않잖아요. 그 강아지는 더더욱 그런 거니까, 어, 유기견 보호소 한번 가서 이제 입양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저는 나중에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데리고 오게 되면은 저는 파양견 아니면 유기견을 데려올 생각입니다. 다들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 강아지를 키우다 안 키우고 느낀 점 제가 그냥 한 줄 요약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랑 금전적인 조금 여유는, 약간의 여유는 생길 수 있지만, 떠나보낸 강아지 생각은 매일 난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강아지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정도였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지금 막 천둥 치고 그런데, 날씨, 이제 뭐,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강아지와 하루라도, 매일매일 하루라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